대한민국 육군이 국군에 쓸모있는 무기를 외국에 무상으로 넘겼다는 소식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이 필리핀의 K136 구령 다련장 로켓을 공유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는데요. 이를 본 일각에서는 아직도 쓸 수 있는 구룡을 중고로 판매하지 않고 거저준 것은 매국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룡 다련장은 한국이 개발한 무기체계로 준수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으로 오랜 기간 대화력전의 핵심 무기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장비의 노후화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구룡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번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졸속으로 사업이 이어져 결국 이 사업은 실패했고 구룡 다련장은 폐기해야 할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군은 구룡을 대체할 천무 다련장을 개발했습니다. 천무는 구룡 다련장과 M270 MRLS가 사용하는 기존 탄약을 전부 사용할 수 있으며 사거리 80km의 유도 로켓을 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한민국의 천무를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신형 방사포인 PHL-16과 북한의 KN-16조차 천무의 성능으로 이기지 못한다고 비웃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은 적성국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단거리 탄도미사일 KT즌과 천무의 개량형인 천무2와 천무3를 공개하며 두 나라를 단박에 응징했습니다. 이에 중국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이 만든 천무 시리즈가 다련장의 개념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의 차세대 무기들이 극도로 정교한 부품을 사용해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초장사정 다련장 로켓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강력한 창이 되어줄 새로운 천무 다련장 시리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다련장 로켓인 PCL-191과 북한의 KN-16을 예를 들며 한국의 다련장 로켓은 수준이 낮아서 사거리가 짧다며 항공무기를 폄하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북한의 방사포 전력은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에 있어 큰 위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공업이 만든 PHL-16의 개량형인 PCL-191은 2019년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300mm 로켓과 370mm 로켓 두 가지를 사용해 사거리가 280km에 달해 일반적인 천무의 사거리보다 약 3배긴 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750mm 로켓 한두는 최대 500km의 사거리로 추정되는데요. 이 정도의 사거리는 중국 다롄에서 인천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의 방사포 전력도 만만치 않은데요. 북한이 도입한 KN-16 300mm 방사포도 사거리가 250km에 달해 한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KN-25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KN-25도 사거리를 400km까지 확보해 평양에서 대전 이남까지 타격이 가능해져 대한민국의 절반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퇴반이 적성국의 위협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반면 한국의 천무 사거리는 다소 부족합니다. 현재 천무의 최대 사거리는 80km로 적성국들의 대구경 방사포에 비해 사거리가 부족하고 구경도 작아 전투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중국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유도탄의 개발과 천무 개량형을 개발할 것을 천명했는데요. 그 결과 천무에서 발사하는 신형 전술유도탄인 KT즘을 개발했고 차기 다련장 로켓인 천무2와 천무3를 개발해서 중국의 높은 콧대를 꺾어줬습니다. KT즘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600mm의 대구경의 로켓을 사용하며 크게 지상 발사용 KT즘1과 차량 탑재용 KT즘2로 나뉘는데요. 이 중 천무에 탑재되는 KT즘2 미사일은 사거리가 290km에 달해 PCL-191과 KN-16의 기본 탄약보다 사거리가 길어 방사포 위협에 대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750mm 로켓과 KN-25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할 무기가 필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천무가 사거리에서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플랫폼을 개량해 탄약 자체를 대구경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방부도 이에 동의해 천무의 구경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개량할 것을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나오게 된 것이 천무2와 천무3입니다. 천무2는 천무1의 차체를 그대로 활용하는데요. 하지만 탄약의 구경이 커졌습니다. 기존 230mm, 239mm보다 더 큰 구경인 400mm 구경에 로켓을 탑재했습니다. 사거리도 최대 400km로 크게 올라 PCL-191과 KN-25까지 상대가 가능합니다. 탄종도 크게 확장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기본 확산탄과 정밀
미사일 유도탄 외에도 지하 침투, 갱도 파괴, 활주로 파괴, EMP, 지뢰살포탄 등 다양한 탄종을 개발해서 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천무수리는 기본적으로 천무원의 로켓과 동일한 발사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발사포드 수의 증가인데요. 천무2는 2개의 발사포드에서 4발의 로켓을 탑재합니다. 하지만 천무3는 대형 차체를 이용해 발사포드의 수를 2개에서 4개로 증가시켜 총 8발을 동시에 탑재하고 또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무기가 등장했음에도 국내 일각에서는 군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천무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 구룡 다련장을 외국에 무상 공유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 구룡은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고 중고 무기를 판매가 아닌 공유한 것은 예산 낭비, 전력 낭비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구룡의 공유는 그리 단순하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방부가 철저한 손익을 바탕으로 내린 합리적인 결정인데요. K136 구룡은 1986년에 배치를 시작한 대한민국산 다련장 로켓입니다. 당시 북한이 운용하던 BM-21 방사포를 견제하기 위해서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36km의 사거리를 갖고 있어 BM-21을 상대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했고 가격 또한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비의 노후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신형 방사포의 등장으로 구룡이 이에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북한은 1985년부터 240mm 신형 방사포를 배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신형 240mm의 최대 사거리가 60km에 달해 한국의 구룡으로는 대화력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능 차로 인해 구룡은 도태되기 시작했고 우리 군은 사거리의 우위를 회복하기 위해 신형 다련장 로켓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신형 다련장 로켓인 천무입니다. 우리 군이 2015년부터 천무를 배치함과 동시에 구룡 다련장의 퇴역이 결정됐고 치장물자로의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퇴역한 장비에도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모자란 국방 예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치장물자 때문에 금쪽 같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필리핀에 다련장 로켓이 필요해지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현재 필리핀군은 고질적인 화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105mm 견인포, 155mm 견인포, 박격포 등 재래식 견인포가 약 270문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수량이 필리핀 포병 전력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은 다련장 로켓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 수소문했는데요. 그 결과 미국에서 M14 하이마스를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트럭으로 수송이 가능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에이테캠스를 사용해 사거리도 300km에 달하기 때문에 필리핀의 부족한 화력 문제를 단방에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이마스의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하이마스의 가격은 한 대당 약 146억 원으로 이 돈이면 K9 자주포 3대나 K2 전차 한 대를 살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는 필리핀이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는 큰 액수였습니다. 필리핀 육군의 한 해 예산은 약 2조 3천억 원입니다. 이 정도면 인건비와 유지비를 사용하고 다른 무기 도입에 소요될 예산을 충당하기도 빠듯합니다. 즉 대당 100억이 넘는 고가의 다련장 로켓을 사더라도 정작 핵심인 미사일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은 가격 문제로 하이마스의 도입은 무산됐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나라에서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의 구룡이 퇴역한다는 소식이 필리핀에게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국이 필리핀에 구룡을 무상 공유하겠다고 먼저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다련장 로켓이 절실하던 필리핀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약 4개 포대 분량인 22문의 구룡이 필리핀에 공유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의 놀라운 한 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구룡을 마케팅 상품으로 활용해 추가 수익을 창출한 것입니다. 구룡 발사대는 무상으로 공유하되 사격에 필요한 탄약과 각종 정비 비용은 필리핀에서 부담하게 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한국은 필리핀의 무상 공유라는 짐을 지우면서 탄약을 통해 막단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천무로 대체되어 퇴역 절차를 밟은 구룡만 공유되었기에 한국의 전력 공백도 전무했습니다. 특히 외교적인 성과가 대단했는데요.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 한국의 군대를 파견
막연했던 동맹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양국의 교류가 적어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정보 차원의 협력이 적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구룡공연은 막혀있던 양국의 외교 관계를 개선하고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이를 통해 추가적인 한국산 무기 수출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교두보가 마련됐는데요. 한마디로 구룡의 공연은 재정적 이익과 외교적 이익을 얻는 일석이조의 외교 활동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에도 아직도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뢰를 입증해온 구룡과 달리 신무기인 천무는 아직 믿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무는 구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차세대 무기입니다. 일례로 구룡의 사거리는 36km로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천무는 구룡 대비 전반적인 성능이 크게 향상됐고 특히 사거리와 화력 투사 능력이 강해져서 구룡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고도 남습니다. 애당초 기본 성능의 차이가 엄청난데요. 천무의 기본 로켓은 230mm 무유도 로켓입니다. 이 로켓은 내부에 자탄을 탑재해서 넓은 지역인 축구장 3개 크기의 지역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적의 기갑 차량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을 박살을 내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239mm 유도 로켓은 더 강력합니다. GPS와 INS를 이용한 소형 미사일급 로켓인데요. 게다가 상황에 따라 탄두를 분산탄두와 단일 고폭탄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변화된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분산탄두는 무유도 로켓과 동일한 기능이고 단일 고폭탄두는 60cm 이상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 사거리가 80km에 달해 군단의 작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천무의 장점은 더 있습니다. 한국산 구식 탄약이나 미국제 탄약까지 사용이 가능해 탄약의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기존에 대한민국이 운영하던 구룡 로켓과 M270 MLRS의 130mm, 227mm의 로켓을 전부 사용 가능해 유사시에 탄약을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천무 시리즈는 구룡을 대체하겠다는 목표로 개발됐지만 지금의 천무는 로켓이 아닌 미사일급의 공격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날카로운 비수로 적성국의 목을 조이는 든든한 무기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